전 제 방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고 Y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론 집에 저도 있었고 제 선배의 남동생도 자신의 방에 있었던 날이어서 모든 방에 방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만화책을 잔뜩 쌓아두고 신나게 읽고 있는데 제가 Y가 제 방에 들어오더군요. 언니, 저 불렀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그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Y는 다시 자신의 방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읽고 있던 만화책을 다 읽고 다음 건을 읽기 시작할 때 Y가 다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언니, 왜 자꾸 불러요? 부르긴 누가 불러? 나 책 읽고 있었구만. 방금 언니가 저 불렀잖아요. Y야 Y야 하고. 안 불렀다니까? 너 나 책 읽을 때 방해받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왜 그래? Y는 분명히 제가 자신을 불렀다면서 틀림없다는 겁니다. 전 부른 적 없다라고 했죠. 아무래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DJ의 말소리를 잘못 듣고 착각한 거라 생각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선배의 남동생은 부모님의 부름으로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집에는 저와 Y 둘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Y는 피곤하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자더군요. 제가 있으니 방문은 닫지 않고 열어둔 채로 말이죠. 작업을 해야 했던가 전 혹시라도 음악을 크게 틀면 Y의 잠을 방해할까봐 음악의 볼륨을 줄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벽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발신번호 표시를 하지 않았기에 전 이 새벽에 누구지? 라면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언니, 저예요. Y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Y였습니다. Y야, 할 말 있으면 방으로 오면 되지 왜 해? 이 게으름뱅이. 황당했죠. 한진에 뻔히 살면서 바로 옆방에 제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다니요. 무슨 대재벌 저택이라 집이 커서도 아니고 보통 일반인들이 사는 집에 몇 초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전화를 하다니 황당하면서 웃기기도 했죠. 그런데 Y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 방으로 와주세요. 무서워요. 지금 제 방에 있어요. 방에 들어왔다고요. 저 이불 쓰고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불 밖에 있다고요. 언니. 바로 Y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죠. 옆방이니 정말 몇 걸음 걷지도 않고도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간가 Y의 이불을 걷어내고 괜찮냐 물어봤습니다. Y는 주변을 둘러보고 녀석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귀신이 온 것 같다고.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자꾸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누군가 이불 밖에 있더랍니다. 뒤집어 쓴 얼굴 부분에 뭔가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저희는 아침 무덤집에 귀신이 온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으니 무당집에 가서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무시하고 몸이 약한 Y였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건강에 힘써라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그 후로 한 일주일가량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친한 선배, 작가분들이 근처 화실로 모두 모였다면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근처였기 때문에 전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Y에게는 어쩌면 밤새 놀지도 모르니까 문 잘 잠그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놀러 가고 집에는 Y만 혼자 남아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Y는 제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집안의 문이 모두 잠겼는지 확인을 한 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Y는 귀신이라 생각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노크 소리를 무시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Y야, Y야 자신을 부르더랍니다. Y는 귀신이 부르는 소리에는 대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귀를 막았다고 하는군요. Y야, Y야 문 좀 열어줘. 분명히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봐 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한 단어까지 구사했던 겁니다. Y는 절대로 문을 열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죠. 뒤집어쓴 이불 속에 제발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언니가 빨리 왔으면 그 생각밖에 안 했답니다. 다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Y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Y야, Y야.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듣고 Y는 온몸이 소름이 쫙 돋았답니다. Y야, Y야 문 좀 열어봐. 나야 나. 사언니야. 네, 사야가 바로 접니다. 제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이 저라고 말하면서 Y에게 방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Y는 제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방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댔던 거였죠. 그렇게 녀석은 방문을 계속 두드렸답니다. 그리고 계속 Y를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는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방문을 두드리던 게 멈췄답니다. 갔나? Y는 이불 밖으로 나와서 방문에 귀를 대고 거실 소리를 들으려 했답니다. 마당 쪽에서 고양이가 야옹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 달칵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어떻게 저인 줄 알았냐고요. 절 마중 나온 고양이가 절 보고 밥 달라고 보채면서 이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어머 고양아 배고파? 밥 줄까? 라면서 사료통을 열어 밥 주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덥다면서 욕실로 들어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 다행이다. 언니가 왔나봐. Y는 그제서야 살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방 밖으로 나오려고 문 손잡이에 손을 뻗었는데 다시 누군가 노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Y는 기절할 뻔했답니다. 방 밖에서 노크를 하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Y야 문 좀 열어봐. 나야 나. 방금 들어온 사야 언니야. Y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답니다. 그냥 무작정 방문을 열고 거실로 뛰쳐나왔답니다.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 나온 저를 보고 Y는 언니 라는 말밖에 못했죠. 저도 그냥 일을 생각하면서 선짓했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나왔는데 문 앞에 하얀 잠옷 바람에 머리를 풀어헤친 Y가 언니! 라고 부르면서 참백한 얼굴로 서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까지 사칭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Y에게 방문을 열게 하려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그렇지요. 방금 들어온 저라니요. 저 역시도 소름이 돋더군요. 이 사건이 있는 후로는 무슨 일인지 귀신은 조용하더군요. 특별히 와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린 역시 무당의 지위에 영향이었을 뿐이야 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죠. 그렇게 조용하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오랜만에 손님들이 화실로 놀러와 놀고 먹는 분위기가 되었죠. 누군가 분신사발을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뭐 그 놀이가 진짜 귀신을 부르네 마네 분신사발을 하면 귀신이 옆에 온다네 아니네 하면서 그래도 왠지 모를 재미로 하는 놀이가 바로 분신사바 아니겠습니까? 커다란 사절 스케치북을 꺼내들고 붉은색 볼펜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동그랗게 모여 앉았지요. 그리고 붉은 볼펜을 Y의 친구와 Y가 쥐었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디에 오디세이 구다사이 이런 같은 말 들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분신사바만 했지요. 그래도 볼펜은 움직였으니까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볼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왔니? 왔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렴. 작은 동그라미가 스케치북에 그려졌습니다. 넌 어디에 있니? Y가 물었습니다. 볼펜을 스르르 움직이면서 Y와 Y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친구의 사이로 방향을 가리키더군요. 우린 야 저기 있대 하면서 웃고 말았죠. 그리고 그냥 몇 살이니? 넌 옛날에 뭐 했니? 그런 일상적인 질문들을 하고 분신사바 놀이를 끝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먹은 음식들과 음료수 등을 치우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Y는 뒷정리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더군요. Y야 뭐해? 빨리 치워야지. 저는 Y에게 청소를 재촉했습니다. Y 앞에는 아까 분신사바에 썼던 사절 스케치북과 붉은색 볼펜이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언니 저 이상해요. Y는 어딘가 아픈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언니 오른팔이 아파요. 아까 분신사바 할 때 볼펜을 너무 꽉 쥐었나? 팔 좀 이렇게 흔들어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제 오른팔을 휙휙 돌리면서 Y에게 긴장된 오른팔 근육을 풀라고 했습니다. 팔이 안 움직여져요. 못 움직이겠어요. Y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주물러 줄게. Y의 오른팔을 주물러 주려고 할 때 갑자기 Y가 소리치더군요. 언니 왔어요. 오른팔에 있어요. 오른팔에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 오른팔에 자기가 들어왔대요. Y의 오른팔이 뒤로 확 하고 젖혀지더군요. 그리고 Y의 오른팔은 다시 앞으로 확.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Y가 일부러 오른팔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보면 알겠죠. Y가 오른팔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팔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요. 언니 너무 아파요. 도와줘요. Y가 거의 울먹이면서 오른팔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 오른쪽 왼쪽 마치 아이들이 팔을 휙휙 돌리면서 장난하듯이 Y의 오른팔이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Y에게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Y를 괴롭히는 녀석에게 지른 것이었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냐고요? 아니요. 화가 났었습니다. 더 이상 이 녀석의 행패를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Y의 오른팔은 제가 소리를 치던 말던 상관없다는 듯이 이제는 빙글빙글 팔을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의 정체가 귀신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뭐가 되던지 간에 녀석은 Y를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전 당시 Y의 보호자였습니다. 친동생은 아니지만 제가 보호해야 할 여동생을 괴롭히는 존재는 그러지 못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전 부엌의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장면이겠지요. 오른팔을 마구 휘젓는 여자애 앞에서 식칼을 꺼내는 여자가 소리를 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지금까지 지켜봤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제 손에 쥐어진 식칼로 Y를 찌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저도 뭔가 무기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Y의 흔드는 오른팔이 공중에서 멈추더군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남들이 보면 Y가 오른팔을 위쪽 사선 방향으로 뻗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너 나랑 붙을 자신 없지? 그러니까 맨날 나 없을 때만 Y한테 나타나는 거잖아. 여긴 내 집이거든. 당장 못 나가? Y 오른팔이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마치 Y가 스트레칭 하기 위해 오른팔을 들었다 툭 하고 떨군 것처럼 말이죠. 갔어요. 오른팔이 안 아파요. Y가 잠시 멍해진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전 다시 싱크대에 식칼을 넣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식칼을 든 사람이 귀신 씌운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왠지 녀석이 노린 게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귀신을 쫓는다는 핑계로 Y의 팔을 찌르게 하는 것 말이죠. 그거로 제가 집에 없던 Y에게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Y의 말로는 무당집 쪽에서 녀석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는 걸 보니 무당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Y도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요. 저희가 살던 문제의 집은 내놨는데 쉽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잠시 시간이 흐르다가 제가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Y와 헤어져 따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가자마자 녀석이 다시 Y에게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Y도 녀석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문제의 집은 겨우 팔려서 Y는 부모님 계시는 시골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략의 8년이 시간이 흐른 지금 생각해보면 제이 선배가 절 Y와 살게 한 이유가 이런 면도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전부터 Y가 귀신을 자꾸 보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문제의 집에 저 혼자 살았다면 전 그냥 평범한 집이군, 어쩌다 한 번씩 무당집 굿하는 소리에 시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Y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조금 느끼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난 현재 Y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며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Y의 고양이 또 올해 10살이 되어서 Y와 역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림자처럼 저를 항상 지켜보면서 따라다니는 검은 고양이를 만나 살고 있습니다.